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런 기분이 드셨나요? 분명히 은퇴도 했고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데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텅 비어있는 느낌. 아니, 텅 비어있는데 오히려 더 무겁고 불편한 그 이상한 기분 말입니다. 창밖엔 햇살이 가득하고 시계는 여유롭게 흘러가는데 정작 내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합니다. 거실 소파에 잠깐 앉아있다가도 이래도 되나 싶어 불쑥불쑥 자리에서 일어나고 딱히 할 일도 없으면서 휴대폰을 뒤적이거나 아무 의미 없는 채널 돌리기를 반복하곤 하죠. 혹시 이런 경험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곧 게으름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곧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굳게 믿으며 달려왔지요.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온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로 평안하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낯설고도 매혹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세요.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생은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 할 때가 아니라 멈추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이를 동양 철학에서는 무리이화라고 부릅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변화하고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지혜를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행동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불안이 찾아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무리 그 행동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말이죠. 현역 시절 우리는 성과와 결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 습관이 몸에 깊이 배어 은퇴 후에도 그 관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무의식 중에 나는 지금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괴롭히는 고통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스템은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멍하니 쉬지고 있을 때,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을 정리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불현듯 떠오르는 것도 바로 이 시간 덕분입니다. 멈춤은 뇌에게 가장 풍요로운 시간인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흙탕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상상해보세요. 물을 맑게 하겠다고 손을 집어넣어 마구 휘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점점 더 흐려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저 가만히 조용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르면 흙은 스스로 바닥으로 가라앉고 물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한 방울의 노력도 없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무의의 힘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이 항아리와 똑같습니다. 불안을 없애겠다고 허전함을 채우겠다고 바쁘게 움직이는 그 손길이 오히려 당신의 내면을 더 뒤흔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디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와 마음은 지금 다시 맑아지기 위해 가만히 있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멈춤은 고장이 아닙니다. 멈춤은 가장 높은 차원의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의이화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 일상에 들여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누구나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멍하니 쉬는 시간을 게으름이나 시간 낭비라고 부르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불러보세요. 적극적인 충전 시간 또는 영혼의 일광욕. 단어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마음의 무게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나를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건 나태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둘째, 하루 딱 15분 멍 때리기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휴대폰이도 텔레비전이도 책도 옆으로 치워두세요. 그저 편안한 의자에 앉아 창밖에 흘러가는 구름의 모양을 바라보거나 베란다 화초 위로 살며시 내려앉는 햇살을 가만히 느껴보는 겁니다. 살랑살랑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서 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감각에만 집중해 보는 겁니다. 아무런 목표 없이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어색함 자체가 당신 내면의 흙탕물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3일만 해보세요. 아니, 이틀만 해보세요.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셋째, 집안에 딱 하나 무의의 공간을 만들어 두세요.
집안 이곳저곳에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아직 읽지 못한 신문, 정리해야 할 고지서, 손봐야 할 물건들, 이것들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뇌는 다시 긴장 모드로 돌아갑니다. 집안 어느 구석이든 딱 한 자리만 정하세요. 그곳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세요. 오직 당신과 편안한 방석 하나, 혹은 좋아하는 찻잔 하나만 두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는 순간 세상의 모든 의무와 역할로부터 당신은 해방됩니다. 거기서만큼은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도 배우자도 이웃도 아닙니다. 그냥 나 자신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에너지를 조용히 끊어내는 것. 억지로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 말고 비워진 그 공간에 나 자신을 그냥 가만히 두어보세요. 비움이 곧 채움입니다. 멈춤이 곧 전진입니다.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한다면 은퇴 후의 삶은 가을을 지나 고요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가을날 벼이삭이 황금빛으로 묵어있는 건 농부가 밤낮으로 줄기를 잡아당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몸을 맡기며 뜨거운 햇살 아래 그저 가만히 서 있었기 때문에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인생의 저녁은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걸쳐 수확한 것들을 천천히 음미하며 그 풍요로움 속에 고요히 머무는 시기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고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겨울의 대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단단하고 차가운 땅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가장 치열하고 조용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침묵하는 대지는 죽어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봄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이화는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흐르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믿고 그 흐름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사기사랑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무언가를 해왔던 당신입니다. 이제는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선물해 주세요. 당신은 그저 숨쉬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은 어떤 성과나 결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크게 들이마셔보세요.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내일의 해는 어김없이 뜹니다. 당신이 붙잡지 않아도 계절은 제 길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 또한 당신이 억지로 휘젓지 않아도 가장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오늘도 고생한 당신에게 이 영상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작은 위로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평온함을 느끼시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고요한 순간에 들려오는 나만의 소리, 혹은 그때 살며시 찾아온 작은 행복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더 맑게, 더 가볍게 환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맑게 씻어드리는 이곳은 마음 환기소였습니다. 오늘도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부디 잘 쉬어주세요.